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폐렴은 호전되는 시간 또한 감기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폐렴은 감기로 착각하고 일주일 이상 방치하면 급격히 악화되어 고열과 호흡곤란,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심하면 호흡 부전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유난히 감기나 독감으로 아픈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추워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겨울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인데요. 체온이 1도씩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반대로 체온이 1도씩 상승하면 대사율이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즉 체온이 떨어지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 세포가 움직이는 속도도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방어선도 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호흡기 점막이 쉽게 손상되어 바이러스가 기관지로 침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감기 환자의 약 80%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폐렴 환자의 약 29%가 겨울철에 발생한다고 해요. 이렇게 겨울철 면역 저하로 나타나는 대표 질환이 바로 감기와 폐렴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기가 지속되면 폐렴인가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두 질환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감기와 폐렴 초기 증상만 보면 정말 구분이 어려운데요. 두 질환 모두 발열, 기침,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감기, 폐렴 모두 콧물을 동반한 기침, 정상보다 높은 체온, 그리고 발열로 인한 오한이 동반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먼저 감기는 200여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코나 목, 상부 호흡기 쪽에 감염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데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에 퍼진 비말이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감염자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접촉을 통해 전파되죠. 그러나 감기는 대부분 상부 호흡기 쪽에서 감염이 끝나고 하부 호흡기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증상은 다양하지만 콧물, 기침, 미열 수준에서 머물고 대체로 일주일 내에 회복이 됩니다. 반면 폐렴은 단순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균, 곰팡이 같은 병원체로도 감염이 되는데요. 이런 미생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면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폐포 조직이 손상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폐렴은 호전되는 시간 또한 감기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데요. 면역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폐렴이 회복되는데 2-3주는 좋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폐렴은 마른 기침보다는 노란색, 연두색, 선홍색 가래가 동반된 기침이 나오고요. 이건 폐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인체의 자연 면역 반응입니다. 이런 폐렴은 감기로 착각하고 일주일 이상 방치하면 급격히 악화되어 고열과 호흡곤란,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심하면 호흡 부전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폐에 염증이 생기면 폐 기능에 장애가 오고 그러다가 산소 부족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노인성 폐렴인데요. 겉으로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폐렴이라 하면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떠올리죠. 그런데 노인의 약 20%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거나 무기력해지는 정도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세균이 들어와도 몸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염증 반응조차 미약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런 이유로 노인성 폐렴은 조용한 폐렴 또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면역이 약해지면 염증을 일으켜야 할 백혈구가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그 사이 세균이 폐 전체로 퍼져나가는데요. 특히 당뇨,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증 반응이 더 약해 열이 안 나거나 기침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감기인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다가 아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이 없어도 숨이 차거나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와 폐렴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감기와 독감 두 질환도 원인도 진행 속도도 위험성도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기는 200여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상기도 감염이고 일주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는 반면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단순히 코나 목 같은 상기도에만 영향을 주는 감기와 달리 기관지와 폐, 심지어 근육과 전신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증상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독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급작스러운 발병인데요. 하루아침에 쓰러질 듯한 고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시며 두통과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감기가 아닌 독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감은 A형, B형 독감이 있는데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A형 독감은 고열과 몸살을 동반하고 B형 독감은 증상이 약하지만 봄철에 전염성이 더 강해집니다. 감기와 독감은 원인이 다르지만 증상이 비슷한 점이 많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독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감기나 독감, 폐렴이 의심이 간다 싶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검사는 코나 목 안쪽 점막을 면봉으로 문질러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 후 15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독감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인데요. 먼저 독감 백신의 경우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이죠. 폐렴 구균 백신도 중요합니다. 폐렴은 바이러스 외에 세균 감염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폐렴 구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당뇨, 만성 폐질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권장드립니다. 폐렴 구균 백신은 종류에 따라 1회 접종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5년 간격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는 연령과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의사와 상담 후 접종해 주세요. 물론 백신만으로는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평소 면역력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떨어지고 NK세포의 활성도가 감소하면서 바이러스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단백질, 아연, 비타민 C와 D는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생선, 달걀, 견과류, 제철 과일과 채소는 면역세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NK세포가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하루 30분, 주 3에서 4회 정도의 걷기나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넷째는 실내 습도 조절도 중요한데요.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건조해져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고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지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확률을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가 위에 말씀드린 감기, 독감, 폐렴뿐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서 다양한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사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면역력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안에서는 잇몸 출혈이나 입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코와 기관지에서는 비염, 기관지염, 코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기고 더 나아가 면역 저하가 심해질 경우 천식이나 폐렴까지 위험이 커질 수가 있죠. 이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다리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증상의 뿌리는 하나, 면역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단순히 감기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면역력 그 자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